안녕하세요. 강원우입니다. 요즘에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수능은 결론적으로 쉬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슈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과목입니다. 이제 영어는 여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절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히게 난이도가 항상 핑퐁입니다. 설명회를 제가 지금 할 때마다 같은 PPT를 그 데이터는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제 소개나 이런 거는 잠깐 넘어가고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걸 테니까. 제가 일부러 다 안 썼습니다. 올해 것도 안 썼고요. 그리고 이 전년도 것도 안 썼습니다. 근데 예측이 가능합니다. 영어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학년도에 6월 평가원이 4%가 나왔어요. 근데 4%라는 수치는 엄청 어려운 거죠. 90점 이상인데 4%? 지금 1등급은 전부 다 동점자들은 전부 다 1등급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탐구는 심할 때는 6%도 1등급이 나와요. 수학도 5점 몇 %가 1등급이 뜨고요. 근데 4%가 나왔어요. 여론이 이제 되게 안 좋았죠. 뭔 놈의 영어가 이렇게 어렵냐. 무슨 수학보다 더 어렵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1등급보다 적었거든요. 당연히 여론에서 문매를 맞고 8%가 찍혔어요. 또 엄청 쉽게 내서 저렇게 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저짓거리를 또 하고 있니? 당연히 수능은 어렵게 나올 게 예상이 됐죠. 5.3%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시냐면 지금 대치권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교들이 심한 경우에는 거의 좀 시험이 쉽고 상위권 학교는 60% 가까이 1등급이 나옵니다. 고1, 고2, 고등학교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시험이죠. 근데 재수생 인원이 6평이랑 수능은 2배 차이 납니다.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 안에 재수생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다 보니 이때 당시에 현역이 1등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넘쳐나던 애들이 완전히 씨가 말랐어요. 88, 89 상위권 애들이 턱걸이 2등급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렵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이제 예상이 가능하시죠? 일단 이거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2020학년도 7.76% 나왔습니다. 또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베스트인데 6%대요. 근데 그거 맞추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또 쉽게 나왔다고 해요. 하고 5.8%가 나왔어요. 또 어렵대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은 다시 또 쉬워졌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나와야지 6평이 정상이죠. 근데 코로나라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는 이슈에 되게 민감한 과목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어렵게 나와야 정상인데 얘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8.73% 찍혀서 역대 최다치를 찍었어요.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온 거죠. 저렇게 나오면은 이제 영어 자체가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도입을 한다. 논술에 영어 시험 지문을 내겠다. 아니면 면접을 볼 때 영어로 본다. 그럼 다시 이 동네만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때도 언론에서 엄청 두드려 맞고 다시 내려왔어요. 5.75%. 근데 여기다가 제가 N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1등급 수치가 이렇게 됩니다. 1등급이 실제로 8.73%인데 재수생은 이때 당시에 72%가 찍혔어요. 옆에 있는 학원 하나 통째로 그냥 자료 데이터를 정리한 겁니다. 10배 차이, 9배 차이 나네요. 그쵸? 상위권 반을 쓴 게 아니라 한 학원 통째 인원입니다. 저거 그냥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재수생 전부 다 한 학원 통째로. 9평이 어려웠는데 재수생은 역시 70%를 유지를 했고요. 애들은 5.73%로 확 떨어졌어요. 근데 수능은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시죠? 이 맥락 기조 안에서는 당연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8.73%가 찍힌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잡혔을까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현역 학생들이 공부가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재수생하고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영이 돼서 올해 수능은 어느 정도 쉽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됐던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애기들 때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마 조만간 기사로 뜰 텐데, 이번에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구 과목도 이번에 지금 바뀌었죠, 선택으로. 수학도 국어도 다 형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기조는 전반적으로 라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애들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거. 근데 영어는 지금 반대로 갑니다. 왜냐면 너무 영어를 안 해서 지금 대학에서 영어가 하향 평준화됐어.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어 입시 전형안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서울대랑 연대, 고대는 정시에서 2등급이 뜨면 원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발표난 겁니다. 그렇죠? 연대는 원래부터 2등급이 뜨면 정시 원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대도 배점 극간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2등급이 뜨면 아예 정시 원서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가 모든 극간 폭을 늘리면서 2등급은 현실적으로 대학 원서 쓰는 게 힘들어졌어요. 밑에 대학들은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보통 스카이 대학들을 따라가다 보니 영어는 무조건 상위권 대학은 그냥 절대로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올해 영어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EBS 직접 연계율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70에서 50%인데 이 숫자도 사실은 이거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리스닝은 17문제 중에서 20%가 줄어든 게 아니고 리스닝은 100%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닝이 100% 연계된다고 하면 실제로 20%가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치로 이제 비연계가 그러니까 독해 파트가 줄어들겠죠. EBS는 17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독해 파트는 비연계로 상당 부분 출제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애기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공부 했나요? 안 하지 않았나요? 하나도? 하나도 안 했죠. 아니, 안 하는 게 그리고 사실 정상이죠. 다른 과목도 안 했는데 뭐 절평인데 영어를 굳이 뭐하러 먼저 하겠습니까? 해봤자 내신 공부나 조금 했겠죠.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사실 영어가 아예 그냥 비어 있습니다. 고1은 고1이라고 안 하고 고2 때 원래 끌적끌적 하는 게 정상인데 여름방학이라도. 근데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한 상황. 지금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수능에 대한 학습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텀씩이라도 공부가 됐어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가 학습이 안 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파가 내년에 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 애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건데 이게 이제는 수시만 보기가 힘들어졌죠. 서울 소재 상위권 일단 9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를 의무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시는 영어 확대가 된 상태고 영어는 연계율이 줄어들면서 체감 난이도 높아지고 난이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애들 입장에서 뭔가 강점으로 작동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턱걸이로 2등급이 나온다든가 뭐 88, 8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막판에 발목 잡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실제로 시간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영어를 애들한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번 정도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놓은 건 겨울방학 8회입니다. 8번. 그 다음 학기 개학하면 절대로 애들이 영어에 몰입해서 공부할 시간 없어요. 다른 과목 해야 되고 영어는 내신하기도 빡셉니다. EBS 지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8회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아니고요. 6월 평가원 이후에 6회 정도가 나옵니다. 6평이 치러지고 나면 교수님들 올해 출제위원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분들 내는 성향이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논리 파트가 올해 무엇을 가지고 1, 2등급을 구분시켜내는지 그거에 대한 대비를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크게 2번으로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는 감 유지하는 형태로 접근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요게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수능 데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거. 그럼 예를 보시면 지금 나 시험을 최대한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지를 어머님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상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실시간 집계된 거니까. 아직 최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연계랑 EBS 연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정리한 게 정답률 낮은 거 5개를 정리해. 이 숫자는 어차피 이제 고난도 문제니까 여기보다 이쪽을 보시면 되세요. 어디가 지금 현재 트렌드상으로 어렵게 나오는지. 빈칸이죠. 순서도 논리 파트입니다. 요약문은 빈칸 2개거든요. 그 다음에 제목 추론 메인 아이디어 요거 하나 빼면 다시 빈칸이고요. 주제는 지금 46%까지 정리해놨는데 제목이랑 주제 문제 이거 빼고 지금 정답률을 낮은 순서대로 탑 5가 전부 다 논리 파트입니다. 빈칸, 어휘, 문장 삽입.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게 6평, 9평 수능까지 트렌드예요. 계속. 제가 6평 끝나고 나서부터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교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포맷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그래서 요거고 EBS 연계는 그러면 뭐 다르니? 아니요. EBS 연계도 똑같습니다. 어법은 어차피 의미 없고 어법 제껴놓고 나머지 3개를 보시면 여기도 빈칸이죠? 여기도 빈칸이죠? 여기 문장 삽입이죠. 애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에서 펑크가 나고 지금 평가원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내죠? 논리 파트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냉정하게 논리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논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어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빈칸 문제를 보통 어떻게 문제를 한번 푸는지 옆에서 한 2-3문제 풀어놓은 것만 보시면 아, 우리 애가 어떻게 푸는구나가 감이 오실 텐데 보통 애들이 문제를 지문을 읽고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봐요. 그렇죠? 그리고 답안지를 봅니다. 그럼 3번, 4번 중에 헷갈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읽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감독해죠. 어렸을 때 영어를 했기 때문에 감은 좋고 내용 파악은 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비문학처럼 영어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한글로 우리가 국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답 안 나오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이거 언어민 수준의 사람들,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읽었을 때 해석이 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속 베이비 잉글리시 한 거 가지고 버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 시험, 교수님들이 낸 시험에서 완전 뒤통수 맞죠, 속된 말로. 거기서 깨지고 애들이 그때부터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계획이 많이 망가지는 형태들이 생기는데 올해 수능은 여기에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가 문제를 풀었을 때 순서 배열을 A, C, B라고 답을 냈으면 애한테 물어보세요. 야, A, B, C는 왜 안 되니? C, A, B는 왜 안 되니? 얘기할 수 있어?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안 배웠거든요. 그냥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고 여러 번 유형별로 풀어보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시험만 되면 애들 점수가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국어 시험 내는 것 같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습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내년에 수능 나올 수 있는 거를 가이드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어머님들은 목표가 당연히 애들이 1등급일 테니 상위권 대학을 가기를 원하실 거고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현재 지금 지문 소재랑 지문 자체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항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쓴 거는 1등급이 목표일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복고 경향성이 되게 강해서요. 논리 파트 쏠림이 너무 심합니다. 아까 보셨죠? 완전 다 몰빵돼 있어요. 근데 논리 파트가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아내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 파트의 쏠림이 상당히 심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계율이 50%로 떨어졌기 때문에 체감상 고난도 문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유형 다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문제 보여드렸던 게 주제랑 제목 파트였는데 거기 문제는 원래는 최근 5년간 어렵게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7개년 기준으로. 근데 작년 수능부터 주제 문제랑 흐름 문제랑 제목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주춤했다가 막판에 다시 고난도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내년은 아마 애들이 6월 평가원 보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 처음 보는 지문들이 지금 고3보다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애들은 연계율이 되게 높은데 내년부터는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관리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비연계랑 연계 문제에 시간 투자하는 거는 한 문항 기준으로 보통 1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빈칸 추론을 기준으로 연계 문제는 1분 40초 정도, 아니, 비연계 문제는 1분 40초, 연계 문제는 30초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씩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시간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는 실제로 지금 딱 2번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한 번 겨울방학 8주, 6평 이후에 6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능에서 이제 1등급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바뀐 수능에서. 그러면 반드시 논리 파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메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현재 수능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영어 학습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최소한의 양은 애들이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내신에 계속해서 애들이 몰입을 했고 그 외에 학습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틀을 조금 깨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논리 파트 쏠림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이 진행돼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계 변동에 맞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다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학생이 지가 약한 파트에 대한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80점이어도 어떤 애들은 빈칸이 약하고 어떤 애들은 어휘가 약하고 어떤 애들은 문장 해석이 약하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 안에는 자기 취약점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 소개를 안 하고 이제 막 떠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제 레퍼런스랑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수업은 저는 현재 지금 대치 2강이랑 명인이랑 여기 미탐에서 하고요. 제가 출강하는 모든 학원에서는 현장에서 1타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타입니다. 그리고 분당 평촌 중계에서도 네, 영어 전체 1이고요. 이투스에서 네, 19년, 20년 그리고 올해 영어 전체 1입니다. 온라인에서. 컨텐츠가 좀 중요한데 저희 쪽 책이 그냥 사이트에서 1위가 아니고요. 예스24에 강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20주 넘게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인원을 지금 이제 2배로 충원을 해서 대치 전용 컨텐츠를 올해 몇 가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애들 효과가 좋고 좀 시간 낭비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좀 더 강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면에서 좀 되게 특화가 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 현장 학원을 하기 전에 영어 전문 학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등, 고등을. 근데 보통은 영어 전문 학원들의 강점은 내신이랑 관리죠. 고3 대형 강사들은 내신을 하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거기까지 손을 쓴다거나 시간적인 부분도 안 되고 컨텐츠가 그렇게까지도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저희는 영어 전문 학원을 계속 운영을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내신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걸 다 챙겨서 수업을 진행을 따로 합니다. 내신 기간에.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맞춤식으로 나눠서 내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치 특성은 자료를 이만큼씩 나눠줘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기존에 일타라고 하던 선생님들 보면 자료를 이만큼씩 나눠줘요. 제가 2강도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2강이 3년 차입니다. 근데 저 들어가기 전에 원래 2강은 큰 학원이니까 현우진 선생님도 계시고 이정현 선생님도 계시고 백이원 선생님도 계시고 일타들 다 있잖아요. 영어도 일타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딱 3개월 만에 일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이고요. 6월 평가원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반이 2반으로 시작했는데 애들이 점수가 폭등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막 30점씩 올라서 1등급 찍고 20점 올라서 1등급 찍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해에 5반으로 수능을 끝냈습니다. 되게 약간 거꾸로 된 케이스죠. 보통은 인원이 줄어들어서 반을 보통 합합니다. 막판 되면 영어는. 근데 5반으로 늘어났어요. 인원이 넘쳐가지고.
그것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애들한테 도움이 된 거는 관리입니다. 담임제로 운영이 되고요. 애들한테 필요한 걸 줍니다. 강사들이 나눌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대형 수업을 이제 저희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만큼씩 자료를 주는데 애들은 사실 이만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를 왜? 뭐로 그걸 다 풀고 있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거를 분리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대학생들 알바 데리고 다니니까. 저희는 학원 쪽에 직원들이 나와서 담임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필요한 것만 제공을 해요. 이만큼씩 다 주는 게 아니라 상위권은 하루에 30분, 일반적인 평균 중위권 라인 아이들은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로 과제가 나가고 하위권 애기들은 1시간 반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맞춤식으로 애들한테 자료가 나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가 항상 제일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업력이야, 뭐 사이트 일타들은 다 기본 이상은 하니까 그것보다 저는 어쨌든 간에 얘가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수업 만족도는 저는 한번 애들이 수업을 들으면 거의 돌아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대치가 여러 군데 걸어놓고 한 번씩 듣고 학원을 옮기잖아요. 근데 제가 2강에서 3년째 재등록률 전체 1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애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건 여기입니다. 논거 독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기들이 지금 애들은 특히나 심하죠. 한 번도 수능형 학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수능형 학습에 대한 거를 하고요. 어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요. 내신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지만 수능에 대한 학습을 8회로 끝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왜 얘가 답의 근거가 되는지 그것들을 찾아내는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수업이 8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EBS로 체화 적용 연습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강사 중에선 유일하게 EBS 연계 교재를 2년 연속으로 해왔습니다. 없어요. 연계 교재를 한 사교육 강사는 저밖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주 6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교수님들 리스트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논리 파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해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포텐시얼하고 1등급 상위권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 수업은 거의 오픈하면 다 반들은 대부분 다 바로바로 마감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EBS는 미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지금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부 강사들이 사기를 치는데 현역 EBS 강사는 저밖에 없고요.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디테일에 발표 나온 게. 그거 나오면 제가 제일 빨리 제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되게 이슈인데 정해진 게 없거든요. 발표난 게. 근데 EBS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판에 이제 수업한 건데요. 교재에서 수업했던 내용 그리고 출제 포인트 잡아준 게 지금 똑같이 나왔습니다. 수능이랑.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문장 삽입으로 나왔는데 여기 문장 삽입으로 나온다고 정리를 해놓은 게 그대로 똑같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EBS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빈칸 추론이 EBS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교재에 중요한 단어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따로 형광펜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 단어에서 빈칸 추론 정답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뭐, 이 지문 빈칸 추론이 중요한 지문이니까 변형 포인트 체크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어휘도, 이 지문이 어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EB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문, 뭐, 출제 포인트,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시간 단축하는 방법 전부 다 제공을 하니까 뭐 미리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거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로 맞춤식 관리가 진행이 되세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등급별로 전부 다 진행되는 게 다릅니다. 저랑 하는 수업은 수능에서 필요한 학습을 해요. 눈높이 수업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시험 봐야 되는 그 시험에 대한 학습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논리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나머지로 학생들한테 과제랑 관리가 들어가는 건 애들한테 필요한 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 자료, 맞춤 관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별로 지금 전부 다 다른 형태로 애들 관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수업은 완전 학습이 목적이고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번 오면 그 자리에서 무조건 지난주에 대한 개념 5분 테스트 끝나면 또 5분 테스트 주관식 테스트를 보고 통과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깜지하고 집에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단어는 보통 강사들이 쫙 나눠주고 똑같은 거 보죠. 저희는 개별 테스트 봅니다. 제 수업이 희한하게 보면 상위권 애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올해도 민사고 애들이 한 5명 정도가 들었어요. 민사고가 제가 해마다 애들이 듣습니다. 사실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민사고 애들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꼭대기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5등급 애들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단어 아는 양이. 3월 달에 6등급으로 들어왔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번에 1등급을 찍었어요. 되게 엽기적이죠. 뭐 50점 가까이 오른 케이스인데 걔네들이 하는 학습에 대한 접근법과 이런 극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접근법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도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그리고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필기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은 남자애들은 지가 써놓고 한 이틀 지나면 뭐라고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뭐를 기억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필기노트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 컨셉은 수업 하나로 모든 걸 끝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수능은 지금 집계 중이고 거기 어머님들 팜플렛 나눠드린 거에 점수 지금 현재 체크된 애들만 나와 있거든요.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애들 시험 끝나고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 온 내용이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대치 진행되는 수업 모든 내용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의는 거의 인원이 다 마감 상태고 미탐은 이제 오늘 설명회가 오늘이 처음인데 미탐 여기 2군데 하고 분당에서 수요일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대치 2강에서 목요일날 한 타임 진행하고 금요일날은 중계에서 하는데 저기도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못 듣게 되시면 왔다 갔다 보강하시면 되시고 올해 결과가 뭐 상당히 또 좋았는데 어쨌든 제 목적은 당연히 애들 점수 지금 현재 점수 사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고1, 2 모의고사는 그냥 중학생들 안 쳐다가 3개월 시키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계속 풀고 어차피 문제은행이라서요. 지금 점수는 1등급이든 5등급이든 전혀 의미 없고 그냥 무조건 1등급을 만들 거고 단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줄여서 다른 과목에 재투자가 가능하냐. 그래서 그거를 저랑 저희 학원에 실제 이제 뭐 대학생 알바가 아니라 직원들이 같이 붙어서 관리를 하고 당장 3월 달부터 점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